1179화는 이무와 오로성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때 갈링이 거만한 발소리와 함께 이무의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갈링성은 다른 오로성들을 훑어보며 말합니다. 쇠턴의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한 나머지 오로성들은 목소리를 높여 답하죠. 신의 기사단이 오로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정녕 이무성의 결단이란 말인가? 이에 갈링은 답합니다. 나는 이미 이무성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편 화면은 아수라장이 된 에그헤드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 천령인들 꿈에 부풀어 있던 요크는 비명을 지르며 말합니다. 안돼, 잠깐만. 마더 프레임을 가져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랑 약속했잖아. 성지로 데려가 준다며. 이에 갈링은 냉정하게 답하죠. 이미 너의 이용 가치는 확인되었다. 마더 프레임의 공장은 이제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 그때 이무가 말합니다. 무는 잠시 성지를 떠나겠다. 이에 기존의 오로성이 말합니다. 이무님, 판게아 성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엘버프의 해군 본부보다 대장 누군가를. 그때 나스주로가 말하죠.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뒤를 밟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때 갈링이 말합니다. 이제는 우연이 아닌 거다. 집착, 미련, 자존심,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려라. 그때 이모가 루피와 티치의 사진을 찢으며 말합니다. 조이보이, 데비 존스, 네페탈리, 릴리. 아직도 물을 괴롭히는 것인가? 동시에 비비의 사진을 보며 말하죠. 비비가 갖고 싶다. 그리고 이모가 말하죠. 모든 것은 필연이다. 동시에 이모는 오망성 앞에 서며 말합니다.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꺼트려야 할 불꽃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이모는 오로성에게 말합니다. 성지를 맡기겠다. 기존의 오로성들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이모님, 하지만 당신은 하기에서는. 그때 갈링은 말합니다. 멈출 권한 따위 우리에게는 없다. 그리고 이모가 말하죠. 무는 누구에게도 제지당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모는 사라지죠. 그리고 정면은 부활하려고 하는 소머즈를 붙잡는 게루즈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조로가 소머즈의 심장을 보고 말합니다. 이것만 부수면 이 녀석들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건가? 이에 소머즈는 경악하죠. 그리고 정면은 엘버프의 거대 오망성이 소환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엘버프의 남이 일당은 경악하고 그리고 이모가 피를 토하며 성 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패기와 함께 이모의 본 모습이 나타나며 이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계 정부를 세운 20인 중 한 명, 특수능력 악마의 열매, 세계의 왕 네로나 이무성. 이모의 등장과 함께 원피스 1179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1179화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건 이모의 성별입니다. 세계 정부의 정점에 군림하며 원피스 세계관의 최종 보스로 지목되는 인물. 이모의 정체는 오랜 시간 베일에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독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는 바로 이모의 성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모는 가녀리고 왜소한 체격, 그리고 나비나 꽃을 아끼는 섬세한 취향을 보여주며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1179화에서 묘사된 이모의 모습은 그간의 추측을 뒤엎고 남성의 형상에 가깝게 연출되었습니다. 사실 이모가 남성이라는 점은 작중 이반코프의 대사를 통해 이미 암시된 바 있습니다. 이반코프는 800년 전 세계를 창조한 20인의 왕 중 네로나 이무성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름 뒤에 붙은 성이라는 칭호입니다. 작중 천령인들 사이에서 이 칭호는 통상적으로 남성에게 붙여지며 여성의 경우 궁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800년 전의 이무는 명백히 남성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여성적인 취향과 결합해볼 때 이무는 여성스러운 성향을 지닌 남성 혹은 그 이상의 복합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무의 정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애니메이션 1119화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에서는 작중 최초로 이무의 목소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개된 이무의 목소리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정 지을 수 없는 기묘하고
중성적인 톤이었습니다. 연출은 이무가 단순히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에 갇힌 존재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무의 정체가 악마 그 자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무의 공격인 화살표 모양 촉수가 전형적인 미디어 믹스의 악마꼴이라는 점. 이무의 능력이 단순한 초능력을 넘어 악마에게 약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들. 이무는 악마 그 자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무를 악마로 추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는 오로펑이 사용하는 소환 문양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미는 오로펑이 사용하던 마법진이 악마를 소환하는 표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들의 소환 문양은 서구 신비주의 전설에 등장하는 악마 바포메트의 상징과 매우 흡사합니다. 악마 바포메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한 몸에 공존하는 양성구유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니메이션에 묘사된 중성적인 목소리와 원작에서의 남성적 형상, 그리고 여성적인 취향이 공존하는 이유는 이무가 바로 이 바포메트를 모티브로 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이무는 남성인 동시에 여성인 인간을 초월한 악마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놀라운 언어적 덕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조성이라 불리는 태초의 여성, 이브의 일본어 표기 이브의 앞글자인 이와 태초의 남성 아담의 일본어 표기 아다모의 뒷글자인 무를 결합하면 정확히 이무가 완성됩니다. 이름에서부터 이미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합쳐진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는 이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 혹은 악마의 영역에 발을 들인 초월적 존재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무가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래 자신을 1인칭으로 지칭하는 건 과거 일본에서 왕이나 높은 지위의 남성이 사용하던 고어입니다. 하지만 현대 서브컬처에서는 성별의 경계를 넘어선 절대적인 지배자나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장치로 자주 쓰입니다. 결국 이무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부터 이름의 유래, 소환 문양의 기원까지 모든 단서들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무는 성별의 구분을 초월하여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바포메트의 형상을 한 절대적인 악마라는 사실이죠.